만수야, 이 투자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나 이거 평생 모은 돈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나 믿잖아? 50년 전후인데 내가 형님한테 해? 이거 6개월이면 2배야, 2배. 만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명함으로 갔습니다. 금융투자 전문가라고 적힌 그 명함.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전문가가 전문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빠진 거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명함에 오타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50년을 믿어온 전우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요. 5억짜리 은퇴 자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기꾼들, 내가 반드시 잡겠다고. 안녕하세요. 올해로 69, 서울 마포구에서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해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있다지만 50년을 함께한 전우한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군대 때부터 줄곧 친하게 지냈던 전우예요. 제대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결혼식도 서로 줄에 서주고 아들 낳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아내 장례식 때도 옆에서 어깨 두드려준 그런 사이였거든요. 40년간 마포에서 철물점 철수 공구상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6시에 문 열어서 밤 9시에 닫았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무거운 공구 나르고 페인트통 들고 건설 자재 배달하면서 이악 물고 살았어요. 겨울이면 찬 철판 만져서 손가락에 동상 걸리고 여름이면 뜨거운 창고에서 땀범벅이 됐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억이었어요. 가게 정리하고 노후 자금으로 쓸 거였습니다. 이제 70 앞두고 가게 정리할 때가 됐다 싶었거든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 나르기가 힘들어졌어요. 손가락 관절도 다 굳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가게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전후가 제 인생에 닥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그날도 철물점에서 손님한테 공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만수였어요. 군대 때부터 알고 지낸 전우였습니다. 올해 68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만수는 항상 시원시원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다 가짜였더군요. 형님, 바빠? 손님 하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만수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구함을 뒤적이는 척하면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우가 제 가게를 품정하듯 살피고 있다는 걸요. 손님한테 드릴 다 팔고 나자 만수가 다가왔어요. 형님,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소주 한잔 하자.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소주 2병을 시켰어요. 만수가 평소보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더군요. 정장 비슷한 걸 입고 있었어요. 시계도 비싼 걸 차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말이에요. 형님, 나 요즘 재테크 공부하고 있어. 만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뭔가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재테크? 우리 나이에 무슨 재테크야? 그냥 예금 넣어두면 되지. 아니야, 형님.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 100만 원 넣어봐야 이자가 몇 푼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만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만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재테크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 이런 걸 공부했을까요? 나 요즘 좋은 투자처 알게 됐어. 정말 괜찮은 곳이야. 수익률이 어마어마해. 만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투자?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형님,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돈만 맡기면 돼.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줘. 6개월이면 2배가 된대.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2배라고요? 6개월에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40년 철물점 하면서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하루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봐야 매출이 50만 원이에요. 거기서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런데 6개월에 돈이 2배가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전한 거야?
사기 아니야? 아이 형님, 사기라니. 나도 이미 넣었어. 3개월 됐는데 벌써 50% 올랐어. 진짜야. 만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프와 표였습니다. 뭔가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며칠 뒤 만수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형님, 이분이 내가 말한 그 회사 대표님이야. 인사드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태준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축축했어요. 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어요. 40년 철물점 하면서 온갖 사람들 손을 잡아봤는데 진짜 일하는 사람 손은 거칠어요. 근데 이 사람 손은 보들보들했습니다. 굳은 살도 없었어요. 카운터 앞에 앉으며 김태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보니 화려했어요. 금박이 들어간 고급 명함이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태준 금융투자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로 되어 있었어요. 기억이 빠진 거였습니다. 저는 40년 철물점 하면서 명함을 수도 없이 봤어요. 건설업자, 인테리어업자, 자재업자들. 제대로 된 회사 명함에 오타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박까지 넣은 고급 명함이라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태연한 척했어요. 김 사장님, 만수한테 들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요. 아,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해드려요. 김 사장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김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어요. 번지르한 종이에 인쇄된 자료였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어요. 저희는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합니다. 경기도 일대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고 있어요. 완공되면 가치가 3배는 오릅니다. 팜플렛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그게 두 번째 이상한 점이었어요. 진짜 건설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현장 얘기를 해요. 땅 어디에 뭘 짓는다. 자재가 얼마다. 공기가 언제까지다.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래프만 보여주더군요. 만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나도 2천만 원 넣었어. 벌써 3천만 원 됐어. 통장도 보여줄까? 아니야, 괜찮아. 근데 최소 금액이 얼마야? 김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소 1억입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물론 더 많이 넣으시면 VIP 회원으로 특별 관리해 드립니다. 1억이요? 저는 놀랐어요. 큰 금액이었습니다. 네, 소액으로는 수익이 미미해요. 크게 투자하셔야 크게 버십니다. 그게 투자의 기본이죠. 김태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차피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얼마 안 나와. 이왕이면 제대로 불려야지. 만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한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 투자하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그게 세 번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전문가라는 오타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 경험상 명함에 오타가 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라고 쳐봤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정상적인 투자 회사라면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시 검색했어요. 김태준 대표라고 쳐봤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SNS도 기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다음날 만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제 얘기 생각해봤어? 응? 아직 고민 중이야. 형님,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더라. 지금 안 하면 후회해. 만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저는 의심이 커졌어요. 만수야, 그 회사 홈페이지가 없던데? 아, 그거? 보안 때문에 일부러 안 만든 거래. VIP 회원만 받으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더 캐물었습니다. 근데 김태준 대표는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 형님, 너무 의심하지 마. 나 50년 전후잖아. 내가 형님한테 사기치겠어? 만수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저녁에 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증권사에서 일하거든요. 금융 쪽을 좀 알아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아빠가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좀 이상해서. 무슨 투자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퍼시픽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6개월에 2배 수익률, 최소 1억 투자, 홈페이지 없음, 명함 오타까지.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그거 100% 사기예요. 아버지, 절대 돈 주시면 안 돼요. 정말? 네. 6개월에 2배 수익률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회사 정보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다고요? 전형적인 투자 사기예요. 제가 회사 이름 한번 조회해 볼게요.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가 아니에요. 무등록 불법 투자회사예요. 이런데 투자하시면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만수는? 만수 아저씨도 속은 거예요.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고요. 공범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만수 아저씨가 아버지 끌어들이면 몇 프로 받는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전우가 저를 이용했다고요. 수수료를 받으려고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절대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계좌번호나 개인정보 알려주셨어요? 아니, 아직 안 줬어. 다행이다.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50년 전후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대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던 그 친구, 아내 장례식 때 옆에서 어깨 두드려주던 그 친구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형님 결정했어? 김 대표님이 이번 주까지만 받는데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 만수야, 나 안 할래. 뭐? 왜? 나 은행 이자로 만족해. 투자는 안 맞는 것 같아. 만수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형님,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나 형님 좋자고 소개해 준 건데 이러면 나도 곤란해. 미안해. 내 결정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휴, 알았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부터 만수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다시 생각해봐. 진짜 좋은 기회야. 나만 믿어. 하루에 대여섯 통씩 왔어요. 처음에는 답장했습니다. 미안해. 난 안 할래. 라고요. 하지만 계속 오자 답장을 안 했어요. 며칠 뒤 김태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만수 씨한테 들었습니다. 투자 안 하신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특별히 VIP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도 더 올려드리고요. 아니에요. 전 관심 없습니다. 김 사장님,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지금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목소리에 압박이 묻어났어요.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만수가 철물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김태준과 함께였어요. 손님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늘 결정해. 안 그러면 정말 기회 놓쳐. 만수야, 손님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야. 지금 해야 해. 김 대표님 바쁘신 분이야. 특별히 시간 내서 오신 거라고.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김 사장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1억만 투자하세요. 6개월 뒤에 2억 드립니다. 손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연하죠. 공구 사러 왔는데 옆에서 투자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영업 중이에요. 형님, 이게 뭐야? 나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만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이 깜짝 놀라 나갔습니다.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저는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만수야, 나 안 해. 그만 가줘. 형님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50년 전후인데.
50년 전후면 뭐해? 나 속이려고 한 거잖아.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나 다 알아. 금융감독원 등록도 안 된 불법 회사잖아. 명함에 오타도 있고 홈페이지도 없고. 김태준의 얼굴이 변했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거고요. 곧 홈페이지도 만들고. 거짓말 그만해요.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해요. 다 확인했어요. 당신들 사기꾼이에요. 만수가 제 어깨를 확 잡았습니다. 힘이 세더군요. 형님, 진짜 1억이야? 나 너 때문에 얼마나 애썼는데. 김 대표님한테도 얼마나 잘 말씀드렸는데. 내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수수료나 받으려고 한 거잖아.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민수가 말해줬어. 주변 사람 끌어들이면 수수료 받는 거라고. 내가 날 이용한 거잖아. 50년 우정을 돈으로 판 거야. 만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리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밀쳤어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진열대에 부딪혔어요. 형님이 날 이렇게 생각했어? 50년을 뭘로 본 거야?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넌 날 뭘로 봤는데? ATM기야. 아내 장례식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옆에서 위로해 줬잖아.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김태준이 만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가시죠.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만수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형님. 두고 봐. 둘이 철물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작업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밀린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50년 전후가 저를 밀쳤어요. 돈 때문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김철수 씨죠? 네, 누구세요? 저 김태준 비서입니다. 사장님이 하신 말씀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무슨 말씀요? 김철수 씨가 오늘 한 행동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회사예요. 뭐,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협박 전화까지 오다니요.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마포 경찰서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 형사였어요. 이름은 박 형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명함 오타, 회사 정보 없음, 협박 전화까지. 박 형사가 메모하며 들었어요. 명함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 형사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전형적인 투자 사기네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아시아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들어본 적 있는데. 정말요? 네,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들어왔어요. 피해자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입건이 안 됐어요. 피해자들이 돈을 실제로 잃어야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연락을 완전히 끊으세요. 전화도 받지 마시고 문자도 무시하세요. 혹시 또 협박하면 즉시 신고하시고요. 박 형사가 명함을 돌려줬습니다. 이거 증거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제안받은 사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피해자가 많아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소대였죠. 만수는 집이 가난했어요.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제 용돈을 나눠줬어요. 절반씩 나눴죠. 제대하고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혼할 때 만수가 주례를 서줬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단상에 섰죠. 제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알렸어요. 만수가 축하 화환을 보내줬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요. 장례식장에서 만수가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형님, 울지 마. 내가 옆에 있어. 그렇게 말하며 같이 소주 마셨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친구가 저를 속였어요. 돈 때문에요. 50년 우정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김철수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박 형사한테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협박 문자 또 왔어요. 박 형사가 답장했어요. 계속 모으세요. 증거로 쓰일 겁니다.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만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만수 목소리였어요. 형님, 나야. 뭐야? 형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만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형님, 나도 속은 거야. 김태준이 날 이용한 거야. 수수료 준다고 해서. 그래서 날 팔아넘긴 거야? 만수가 한참 물었어요. 형님, 난 정말 돈이 필요했어.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은행 빚도 많고, 김태준이 도와준다고 했어. 형님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빚 다 갚아준다고. 나도 사정이 있어. 하지만 그게 친구 팔아먹을 이유가 돼. 형님,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만수가 계속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풀렸습니다. 50년 우정을 돈으로 판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만수야, 난 못 용서해.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 날 죽일 뻔했어. 5억이면 내 평생 모은 돈이야. 40년 철물점 하면서 허리 다치고 손가락 까지면서 모은 돈이라고. 그걸 빼앗으려고 했잖아. 형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넌 이미 날 배신했어. 50년 우정은 거기서 끝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수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드릴 싸러 왔다고 했어요. 카운터 앞에 앉히고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투자 관심 있으세요? 네? 무슨 투자요? 좋은 거 있어요. 6개월이면 돈이 2배가 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쪽 사람인가요? 손님이 명함을 꺼냈어요. 아시아퍼시픽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똑같은 명함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 오타가 있었어요. 죄송한데요. 전 관심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거예요. 저도 했는데 3개월 만에 50% 올랐어요. 손님이 계속 권했습니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혹시 소개시켜주면 수수료 받으세요? 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당신도 사기 조직이죠. 손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사기라니요? 네, 사기예요.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손님이 황급히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돈 안 내고 나가려고 했어요. 야, 드릴값 내고 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손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저는 바로 박 형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또 왔어요. 이번엔 손님으로 위장했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가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30분 뒤 박 형사가 왔습니다. 또 다른 형사도 함께였어요. 그 손님 CCTV에 찍혔어요? 네, 저기 카메라 있어요. 박 형사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손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 사람 하면 인식 돌려볼게요. 혹시 전과가 있을 수 있어요. 명함도 있어요. 똑같은 회사 명함이에요. 박 형사가 명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비닐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게요. 지문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김철수 씨,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네요. 여러 명을 동원해서 접근하는 걸 보니 규모가 큰 조직 같아요.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가게 문 열 때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하시고, 혹시 또 접근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박 형사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긴장했어요. 며칠 뒤 아들 민수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경찰이 조사 중이래.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 회사 피해자가 벌써 10명이 넘대요. 정말? 네, 인터넷 카페에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다들 만수 아저씨 같은 지인한테 소개받았대요. 수법이 똑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들 친구한테 당한 거네요.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카페 글이 떠 있었습니다.
아시아퍼시픽에 3억 투자했다가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저도요. 저도 당했어요.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친한 친구나 동료가 투자를 권유했고 처음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억을 잃었대요. 평생 모은 돈이었다고요. 이혼까지 했대요. 어떤 분은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었는데 날렸대요. 지금 노숙자 신세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잡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경찰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실제로 돈을 빼앗겨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대요. 그럼 누군가는 또 당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민수가 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 네, 투자하는 척하면서 녹음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녹음해서 증거로 쓰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옆에 있을게요. 몰래 따라가서요. 그리고 경찰한테도 미리 알리고요. 민수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박 형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미끼 수사하고 싶어요. 미끼 수사요? 네, 투자하는 척하면서 녹음할게요. 박 형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위험할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아들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사님도 근처에서 대기해 주시면 돼요. 응,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절대 돈은 주시면 안 돼요. 계약서 쓰기 직전까지만 가세요. 다음 날 저는 만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야, 나야. 형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나 생각 좀 바꿨어. 투자할까 해. 정말? 형님, 정말이야? 만수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김태준이랑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하고 싶어. 사무실에서. 회사가 어떤지 보고 싶거든. 아,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약속 잡을게. 형님,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만수가 신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 던졌어. 준비해. 박 형사한테도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박 형사가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만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내일 오후 3시에 강남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알았어. 만수가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었어요. 박 형사한테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거기 실제 사무실이 있어요. 간판도 붙어 있고요. 근데 임대 계약이 한 달 단위래요. 언제든지 튈 수 있다는 거죠. 내일 3시에 가요. 미리 도착해서 대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을게요. 혹시 위험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충전했어요. 녹음 앱도 깔았습니다. 다음날 민수가 회사를 반찬했어요. 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다면서요. 우리는 오후 2시 30분에 역삼동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어요. 10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1층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통화 연결해 놓으세요. 알았어. 우리는 통화를 연결했어요. 민수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박 형사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박 형사가 답장했습니다. 저희도 근처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703호였습니다. 문에 아시아퍼시픽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어요. 만수였습니다. 형님, 왔어? 어서 와. 들어가니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2개,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이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는 거죠? 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어요? 1억이요. 아, 1억. 좋습니다.
그럼 6개월 뒤에 2억 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2억이 되나요? 당연하죠. 저희 회사 수익률 보세요. 김태준이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숫자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출처가 없었어요.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혹시 안 되면요? 그럴 리 없어요. 지금까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님들 다 만족하고 계세요. 그럼 그 손님들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김 사장님, 저 믿으셔야죠. 여기 만수 씨도 투자했잖아요. 만수 씨, 맞죠? 만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형님. 나 진짜 수익 났어. 통장 보여줄까? 아니야, 됐어. 저는 다시 김태준을 봤습니다. 그럼 회사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증이요. 김태준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건 지금 갱신 중이에요. 곧 나와요. 갱신이요? 그럼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요. 곧 나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형님, 너무 따지지 마. 그냥 계약해. 왜 자꾸 서두르니? 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 형님, 오늘 계약 안 하면 다음 기회 없어. 김 대표님 바쁘신 분이야. 그럼 안 하면 되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만수가 황급히 말했어요. 형님, 어디가? 집에. 나 더 알아보고 올게. 안 돼. 만수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왜 이래? 나 가게 해. 형님, 오늘 계약 안 하면 안 돼. 나 너 때문에 김 대표님한테 얼마나 잘 말씀드렸는데. 그게 내 문제야? 형님, 만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김태준도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님,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무슨 장난이요?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 낭비하게. 김태준이 책상을 쾅 쳤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어요. 저 진짜 알아보려고 왔어요. 근데 등록증도 없고 손님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김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가세요. 저희도 아무나 안 받아요. 김 사장님 같은 분은 필요 없어요. 제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만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제발, 비켜. 안 돼. 오늘 계약하고 가. 만수야, 나 안 해. 비켜. 저는 만수를 밀쳤어요. 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이 정말 이럴 거야? 50년 전후가 이거야? 50년 전후는 내가 먼저 버렸잖아. 돈 때문에.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만수가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야, 형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층에 내려가자 민수가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 다 녹음됐어.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멈췄습니다. 박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다 녹음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근처 카페요. 저희가 갈게요. 10분 뒤에 만나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박 형사가 동료 형사와 함께 왔습니다. 녹음 파일 들려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어요. 박 형사가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등록증 없다는 것, 손님 연락처 못 준다는 것 다 증거가 돼요. 정말요? 네, 이제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들이칠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거구나. 김철수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용감하셨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소식 전해드릴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혹시 그쪽에서 연락 오면 받지 마시고요. 저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만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형님, 오늘 왜 그랬어? 김 대표님이 화나셨어. 다시 생각해봐. 무시했어요. 김태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김 사장님, 오늘 일은 제가 너무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삭제했어요.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김철수 씨죠? 누구세요? 오늘 우리 시간 낭비하게 했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협박하는 목소리였어요. 즉시 박 형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협박 전화 또 왔어요. 녹음하셨어요? 네, 다 녹음했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돼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철수 씨, 지금 출동했어요. 역삼동 사무실로요. 정말요? 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30분쯤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태준 체포했습니다. 만수도 함께 있었어요. 같이 연행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에 박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철수 씨, 조서 받으러 오셔야 해요. 네, 지금 갈게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은 3년 전부터 이런 사기를 쳐왔어요. 피해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총 피해액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이요? 네,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만수 씨 같은 사람을 여러 명 포섭해서 피해자를 끌어들였죠. 만수는 어떻게 됐어요? 공범으로 입건됐어요. 10명 넘게 소개시켜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총 5천만 원 받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 전후가 5천만 원에 저를 팔았어요. 조서를 다 작성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만수를 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형님, 미안해.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50년 전후는 거기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다 끝났어. 김태준 잡혔어. 정말요? 잘 됐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여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김태준과 만수가 앉아 있었어요. 김태준은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봤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 중대 범죄다. 피고인 오만수는 사기 공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들렸어요. 만수의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딸도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50년 전후가 감옥에 갔어요. 돈 때문에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응? 고마워. 복도를 걷는데 만수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만수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수 아저씨 용서할 거예요?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어.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어요. 여름 날씨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며칠 뒤 박 형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김태준 일당이 숨겨둔 돈을 찾았어요. 20억 원 정도 돼요. 피해자들한테 배분될 겁니다. 정말요? 네.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김철수 씨는 피해를 안 입으셨지만 수사에 협조하신 분이니까 포상금이 나올 겁니다. 포상금이요? 네.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셨으니까요. 저는 놀랐어요. 3천만 원이요? 네. 한 달 안에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한테 연락했어요. 민수야, 포상금 나온대. 3천만 원이나? 정말요? 잘 됐네요, 아버지. 수고하신 보람이 있네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여행 가세요. 아버지 평생 철물점만 하시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40년 철물점 하면서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그래, 여행 가볼까? 어디가 좋을까? 제주도요. 아니면 부산? 바다 보러 가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한 달 뒤 포상금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3천만 원이었어요.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민수와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바다를 보러 갔어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짠내가 났습니다. 시원했어요. 민수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기분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철물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을 운영했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았거든요. 단골 손님들한테 알렸습니다. 다들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은퇴해요. 이제 쉬려고요. 손님들이 선물을 줬어요. 소주, 막걸리, 편지까지. 마지막 날 문을 닫으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이 카운터에 서서 수천 명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님들 농담, 수다 떠는 소리, 공구 두드리는 소리 다 기억났어요. 가게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간판이 보였어요. 철수 공구상 40년간 저와 함께한 이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수가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4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분홍색이었어요. 문득 만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교도소에서 뭘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제 탓을 하고 있을까? 저는 만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후를 5천만 원에 판 사람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서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만수 아저씨 생각해요? 응? 가끔 용서할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만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뜯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뜯어봤어요. 형님, 나 만수야.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나 여기서 매일 형님 생각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 때문에 50년 전후를 버렸어. 형님한테 용서 구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형님. 나 여기서 4년 살고 나가면 형님한테 가도 될까? 아니면 평생 못 봐도 괜찮아. 형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 미안해, 형님. 만수가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50년 전후가 교도소에 있어요. 제 증언 때문에요. 물론 만수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한테 편지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답장 쓸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수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답장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영 안 쓸지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펄펄 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놀러 왔어요. 손에 케이크를 들고요. 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아, 오늘이 내 생일이었구나. 깜빡했어. 민수가 웃었어요. 아버지, 70세 됐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70개는 못 꽂고 7과 0 모양 초를 꽂았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소원 빌어요, 아버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민수가 깔깔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어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우의 배신, 사기꾼과의 싸움, 재판 그리고 철물점 정리까지.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용감했기 때문에 10명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았으니까요. 민수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버지, 내년에는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봉사활동이라도 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힘쓰시니까 노인정에서 무거운 것 옮겨드리면 어때요? 오, 그거 좋은데? 그렇게 해볼까? 저는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됐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하얀색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배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했듯이 용감하게 맞서세요.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명함에 오타가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면 그 투자 제안을 받으면 항상 의심하세요. 6개월에 2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회사 정보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됐는지, 홈페이지가 있는지, 대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지, 하나라도 이상하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해도 의심하세요. 50년 전후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70세, 40년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사기꾼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5억을 지켰어요. 그리고 10명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게 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용감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혼자여도 괜찮아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은 노인정에 가서 봉사활동 신청할 거예요. 40년 철물점 경력을 나누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깨끗한 세상입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저는 그 해를 맞이할 겁니다. 당당하게요. 만수의 편지는 아직 서랍에 있어요. 언젠가 답장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어쩌면 만수가 출소할 때쯤이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5억을 지켰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기꾼을 잡았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후회 없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70세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용감하게 맞서세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투자 사기 조심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회사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직감을 믿으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나를 지키세요. 끝까지요.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낸 적 있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제안 받으셨다면 댓글에 지역 수법만 남겨주세요. 서로 경고합시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